제 뒤에 있는 사진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압록강 대교, 우리가 신압록강대교라고 했지만 저 간판은 압록강 다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건설된다,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제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북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제 역시 중국과의 관계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가 완전히 지금 산소 호흡기를 떼버리고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열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달 만에 지금 팍팍 좋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 자, 이번에 중국 정엽 주석이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넘버 4입니다. 거의 뭐 시진핑의 책사라고 하는 넘버 4가 지금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총리가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지금 넘버 4가 지금 들어가서 전번에 생방송에서 들어갔다는 것까지, 그리고 김정은 만났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게 원산, 갈마, 관광지구까지 갔습니다. 제가 북한의 총리가 중국에 갔던 것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총리의 관심사가 뭐냐, 북한 총리는 제일 먼저 중국의 고속철도 현장, 그러니까 베이징역에 가서 어떻게 고속철도가 운영되는지를 살펴봤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의 가장 큰 관심사다. 그리고 중국은 고속철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탑이다. 그러니까 고속철을 단둥에서 평양, 원산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것이 김정은의 꿈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중국에서 고속철용만 따라주면 얼마든지 운행이 가능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에 부합이라도 하듯이 왕후닝 정엽 주석이 원산 갔습니다. 북한에서 데리고 갔겠죠. 여기 우리 좀 중국 관광객들 좀 받고 싶은데, 여기다가 철도 우리 지금 역사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갈마 철도 역사 새롭게 정말 멋있게 만든 거 봤죠. 역사도 만들었으니까 좀 고속철 깔아 주십시오. 이런 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그래서 중국에서 그 정도는 뭐 관계 좋으면 받아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북중 밀월이 얼만큼 지금 진척되고 있냐면, 일단 북중의 상반기 교역액이 191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면 4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들어가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은 계산도 아니었고 결국 한 5월, 6월 달 정도가 착 피크쳤는데, 이게 상반기라고 통째로 6개월분을 우리가 집계를 해보니까 그 2달 동안에 올라간 것만 해도 2017년 이후 상반기 교역 규모로서는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북중 관계 무역 교역 양이 대북 제재 이전을 회복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사상 최고가 찍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둥 철교에 지금 정체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자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수출 금수 물품으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중국에서 안 내보내던 것이 이제 허락이 떨어져 가지고요, 대규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산 쪽으로 해서 밀수로 들어가던, 정말 밀수는 밤에 몰래 들어가다 보니까 양이 많지 않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해산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산에는 지금 어떤 차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냐, 제가 뭐 장배기도 제가 다 우리가 또 저희 정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고를 하는데, 요즘에는 해산 쪽에는 덤프 트럭들이 무리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덤프 트럭, 이게 대북 제재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차량들인데, 덤프 트럭이 들어가면 이제 공사 대대적으로 진행될 때 도움이 되겠죠. 물론 덤프 트럭 들어간 데서 뭐 기름이 깨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중국에서 또 기름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역사상으로 봤을 때 북중 교역은 항상 북한이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뭐 1년에 뭐 25억 달러 수입해 왔다. 그러면 수출품은 5억 달러도 안 돼요. 한 3억 달러. 항상 이런 무역 불균형이 조성돼 왔는데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갚으려지? 안 갚고 그냥 빚으로 쌓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한 30년 전부터 누계로 우리가 무역 통계가 집계된 거 쭉 누계로 보면 중국은 거의 1,000억 달러를 준 것 같아요. 예. 언젠간 다 받아낼 빚이겠지만 어떻게 받아낼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저 갚으라 그러면 북한이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사들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7, 8, 9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다가 이제 10월 달까지 압록강 대교를 완공시키라는 지시가 벌어져서 지금 위성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공사가 벌어지고 많이 지적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세관, 북한 측 세관이 건설되고 있는 위성 사진인데 한 7월 20일 정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전문 저 분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위성 사진 보면서. 그럼 뭐 저 창고들, 보세무역 창고들, 세관 건물들 다 건설됐습니다. 저기 도로 좀 정비하고 내부 공사 좀 하고 하면 10월 달 전에 10월 1일쯤에는 압록강 대교가 완공되면 그 다음에는 거의 이제 왕복 4차선, 갈 때 2개 차선, 올 때 2개 차선. 지금 단동철교는 철교 하나, 도로 하나, 각각 단선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오지 못해요. 오전에는 쫙 갔다가 뭐 오후에 돌아오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은 돌아오는 차보다는 어쨌든 들어가는 차들이 엄청나게 지금 짐을 가득 싣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되면 엄청나게 밀려 가게 되는 것이고 북한은 이제 완전히 살아났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북한의 그 정말 깊은 산골들, 도시 말고요. 그런 산골 저 지역들에 가면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중국에서 들어가면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 한국과의 교육 자체가 그렇게 뭐 할 동기부여가 안 되고 우리 한국에서는 계속 어떻게 뭐 북한하고 뭘 하면 안 될까 하는데 이제는 저것만 해도 북한은 그 트림이 나올 줄 알고 꺽꺽 트림이 나올 정도로 잘 먹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 경제는 살아났다. 김정은은 핵도 가지고 있고 ICBM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계속 핵무기와 ICBM은 유지하면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여기서 제가 주제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원산 갈마 관광지, 이게 관광 단지를 김정은이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2만 명 수용 규모로 크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관광 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들어가면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가면 저게 김정은이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으려나라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리면 저건 김정은이가 뻘짓을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원산갈마 반도 저거 건설은 정말 멋있게 해놨습니다. 어느 외국 관광지 가도 정말 저렇게 한꺼번에 멋있게 모든 건물들이 새 거로 딱 건설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근데 저 원산갈마 지구가 저렇게 이만 실로 만들었지만은 저게 뻘짓이라는 게 왜 뻘짓이냐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중국이 갈 것이냐 러시아 갈 것이냐 라는 점을 떠나서 원산갈마는 2만 명의 그 관광지로서는 꽝입니다. 왜 꽝이냐? 일단 저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서 2달입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뭐 9월달까지 칠 수는 있겠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을 여는 게 한 52일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면 북한은 50일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 갈마반도가 저렇게 안 되냐면 저 바다 색깔 보십시오. 시꺼멓죠. 바닷물. 우리가 명사심리 물이 정말 맑고 해변이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갈마반도. 근데 물이 맑고 정말 그 헤엄을 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관광지라고 봤을 때 동남아 같은 경우는 1년 12달 내내 관광객들이 와서 헤엄을 칠 수 있고 뭐 해양 스포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겨울엔 당연히 못하고 봄도 못하고 가을도 못하고 여름에 한 2달 정도만 오픈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름에 가면 물이 맑냐? 아닙니다. 새까매요. 절반 이상. 왜? 원래 그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흙탕물들이 시커멓게 옛날부터 계속 흘러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와서 지금도 비가 맨날 오지만은 저 지금 비가 오는 와중에 이번에 특히 저 강원도 한국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그 강원도 쪽에, 북한 쪽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저런 비가 내리게 되면 흙탕물이 바다에 쫙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산 앞바다 흙탕물판이 됩니다. 들어가서 헤엄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달을 오픈한데도 한 달은 장마 영향으로서 바닷물이 더럽습니다. 저기 중국 사람들이 갔다 보면, 아니 뭐 그쪽에서도 저 대련이나 베이다이허 뭐 이런 좋은 관광지들이 있는데 누가 흙탕물이 된 데 가서 관광을 합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비싸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서 무슨 거기 중국에 없는 카지노 있기를 하나, 술 먹고 유흥이 발달돼 있기를 하나. 저기 가서 바닷물만 보고 가는데 바닷물이 시커매면 그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없죠. 예전에 명사십리니 원산이니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칭송했던 것은, 거기가 특별히, 저는 제 판단입니다만은 바닷물이 맑아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전에 경원선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타고 내리면 원산인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멀리 못 가니까, 아, 바다에 왔는데 원산 바다 괜찮구나. 그때는 뭐 공해도 적으니까. 그래서 원산 바다가 명사십리니 해서 칭송을 받은 것이지, 아마 일제 때도 뭐 삼척이나 강릉 앞바다가 훨씬 깨끗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 마땅치 않으니까 원산 가서 야, 바다 좋다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금방 와서, 저는 바다를 좋아하니까 동해를 일주일 동안 쫙 흩었습니다. 수지를 제가 봤어요. 저는 다이빙을 좋아하니까 맨몸으로 어디가 다이빙하기는 수질이 제일 좋냐 해가지고 쫙 봤는데, 아무래도 그 강원도 북쪽이 물이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보다가 제일 깨끗한 지점이 강원도와 경북이 만나는 지점, 그 장호항이 있는, 그 장호항 옆에 있는, 갑자기 항이 생각나지 않네요. 작은 항. 그러니까 장호항 인근의 바닷물이 제일 깨끗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내려가면 깨끗해지다가 그 다음에 또 장호항 내려서 쭉 내려가면, 울진 뭐 그쪽으로 내려가면 또 물이 어지러워져 가지고 포항쯤 내려가면 또 뿌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해에서 제일 맑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그쪽 경북과 강원도 인접한 삼척 그 아래 지역, 거기가 저는 최고 수질이라고 그때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게 뭐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도 깨끗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위로 올라가면 물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더러운데 그 김정은이가 암만 뭐 중국 관광객들 와서 좀 있으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러시아 관광객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러시아도 뭐 갈 데가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관광에 들어오려면 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1시간 20분. 근데 비행 시간만 1시간 20분이라는 것이지, 공항에 들어가서 체크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기차역에서 갈아타고 이런 시간까지 하면 또 대여섯 시간 걸리겠죠. 그럼 평양 순환공항 내려서, 그리고 또 기차 타는 거예요. 기차 타면 평양에서 원산까지 지금 몇 시간 걸리냐? 10시간 넘게 걸립니다. 10시간 동안 기차 그 느린 거 타고 내려와서 저기다 짐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 관광객들이 평양까지 가는데 하루는 걸립니다. 그 하루면 다른 나라에 가면 되죠. 그러면 가격이라도 싸냐? 싸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루 걸린다는 것이지, 모스크바에서 들어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격이 얼마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7박 8일로 원산 가는 그 관광 일정 가격이 278만 원인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러시아가 그 뭐 아마 평균 임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달 월급 이상을 팔아야 원산 와서, 그것도 한 4박 5일만 원산에 머물 수 있고 평양 가서 한 1박 2일 관광시키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비싼 거죠. 누가 거기 갑니까? 러시아는 뭐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 조금만 뭐 유럽에 가도 관광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관광객들 안 갑니다. 지금 현실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그러면 가겠냐? 중국 관광객들 지금 철도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 관광객들은 더 막연해요. 단동에서부터 이제 뭐 세관 체크인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세관 통과하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단동은 이게 이게 병목 현상에다가 또 모든 게 좁으니까 세관 건물도 좁고, 그래서 요즘에는 세관 하나 통과하는데 5시간씩 걸린대요. 근데 기차는 조금 빨리 편의를 보장해 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단동 들어가서 세관 걸리는데 한 3시간 걸린다. 세관 통과. 그리고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려요. 평양에서 원산 가는데 또 10시간 걸려요. 24시간 꼬박 그 후진 열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8시간입니다. 8시간,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데 10시간 20분 정도. 뭐 어쨌거나 뭐 거기 기차만 단동에서 떠나도 기차만 거의 하루 타고 가야 돼요. 중국 사람들이 갔는데 물이 뿌예. 이런 관광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무리 관광객 좀 이어달라 해도 관광객들이 가는데 한계가 있고, 처음에 궁금해서 갔던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뭐 바닷물이 시꺼매, 술 마실 데도 없어, 뭐 TV도 제대로 안 나와,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그거 올리게 되면 더구나 안 가는 거죠. 초기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서 가는 것이지 그 지속적인 관광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광할 수 있는 데가 한 달밖에 안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관광객들을 받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가격이 비싸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지을 때 저 김정은 바보같이 제가 멍청하다고 했던 것이 뭘 말하느냐면, 자, 이게 관광지로는 이렇게 뭐 물론 지금 내부 공사가 진행된 게 30%밖에 안 됐을 겁니다. 다 나머지는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건물이지만, 저 높은 아파트 뒤에 보면 바로 비행기 공항이 활주로가 보입니다. 이게 한 200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관광지가 갔는데 내가 지금 숙소에 들어갔는데 200m 뒤에 활주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이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그게 무슨 스트레스 받으러 갔는지 관광하러 갔는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이런데 또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실어 나르면 맨날 비행기 이착륙 소리에 그냥, 여러분 그 제주 공항 옆에 리조트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300만 내고. 미치는 거죠. 이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김정은은 저 멍청한 놈이 저런 걸 가지고 뭐 저 관광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자기가 지금 뭐 천재적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을 겁니다. 예. This to Passage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원산 지역은 여러분들 정말 명사심리 이런 책에서만 봤던 분들은 꿈을 깨십시오. 정말 흙탕물이 씨뿌연 물들이 1년에 정말 헤엄칠 수 있는 기간의 절반이 뿌옇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김정은이가 또 열받아가지고 당장 그 뿌연 물이 나오지 않게 개조해라 해가지고 또 이민군 한계 사단은 풀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저 울산의 태화강처럼 깨끗한 물이 들어가게 해라 할 수 있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문천 재련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산 앞바다물은 물만 뿌연 게 아니고요, 수질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문천 재련소, 중금속 재련소입니다. 근데 북한이 재련소라는 것이 정말 세계적인 기준을 보면 재련소야말로 정말 깨끗하게 환경 오염이 되지 않게 얼마나 많은 그런 데다가 힘을 기울여야 됩니까? 문천 재련소 50년대인가 건설된 거라서 정제 수준도 나쁘지만 정말 중금속들이 금 이런 거, 그 연, 납 이런 것들을 재련하는데 그게
그 찌꺼기들을 그 문천재료에서 인공위성 보게 되면 옆에다가 이만큼 쌓아놨어요. 산더미처럼. 그게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이 바로 바다 옆에 산더미처럼인데 줄줄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마 수질 조사를 하면 납수치, 수은수치, 금수치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저희가 헤엄치다가는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피부병 걸려요. 그래서 원산은 관광지로서 조만간 망할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이가 저기다 돈을 엄청나게 쓸어 부어가지고 저기다가 이런 흉물은 아니죠. 보기는 멋있는데 결국은 정말 짓지 말아야 될 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팔아서 멋있는 것들을 지어놨다. 저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유원지다. 이게 이게 요즘에 나온 사진입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서라고 북한 TV에서 나온 것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저거 보면 북한 수질이 제일 좋을 때 찍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아무래도 관광지라고 자랑하다 보니까 수질이 좋을 때 찍었지만은 수질이 뿌였습니다. 저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제가 많이는 못 가봤지만은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수질 좋은 데 가본 데가 제가 연분진, 저기 뭐라고 써요? 해양관광지구에서라고 했습니다. 연분진은 북한의 함경북도 경성군에 있는 지역인데 연분진 물이 이렇게 맑습니다. 연분진도 해안이 괜찮아요. 이렇게 저희 가면 그 옆에 집삼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는 모래벌이 그냥 하얗습니다. 이 집삼 모래가 정말 끝내주는데 여기는 바닷물이 이렇게 이런 바닷물이 맑은 바닷물입니다. 다시 우리가 원산 바닷물을 보면 이런 바닷물이 바다에서 퍼러서 그렇지 맑은 바다가 아닙니다. 여기가 원산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맑은 연분진에 가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관광지를 북한에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원산보다는 원산 안 가겠습니다. 연분진에 가서 놀겠다. 좋은 관광지 추천한다 그러면 연분진이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이리움송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북한에만 바닷물이 맑은 건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면 한국도 맑은 데가 많죠. 아까 장호항 인근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맑은 데는 제주도죠. 제주도에서도 저는 협재 쪽 물이 참 맑더라고요. 협재 해수욕장. 그 협재 해수욕장 그 바로 옆에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제가 금능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의 물을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맑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금능해수욕장은 근데 뭐 좀 불만은 너무 많이 가야 깊어지니까 물이 빠졌을 때 가면 허리까지 오는 데다 한참 걸어가야 되고, 또 한국 해수욕장은 들어가면 왜 그래 호각 소리를 빽빽 해가지고 호각 불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좀 옆만 들어가도 막 나오라 그러니까 헤엄을 못 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섬 같은 데 가는데 좋은데 제주도 바닷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서 바다에 가겠다 그러면 통일된 다음에도 제주도 가는 게 맞고 강원도 가는 게 맞고, 굳이 북한 좀 뭐 이색 체험 하겠다 그러면 함경도 같은데 그 연분진 집삼 이쪽에 가면 좋습니다. 근데 함남도 바닷물은 함남도는 제가 바다에 못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산 앞바다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인 데다가 관광지를 건설해 놓고 중국 관광객들을 암만 KTX 건설해 봐야 가는 사람 한 개밖에 없고, 따라서 자기 업적으로서 관광단지를 홍보하겠다는 김정은의 야심은 사실 외부의 시각에서 뭐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컨설팅 업체에서 가면 너 바보야? 왜 이런 데 이따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지? 펜션들 좀 쭉 바다에 좀 있으면, 바다 옆에 있으면 끝날 일을 어마어마하게 지적 자랑하느라고 빈 건물들, 이거 한 20년 되면 또 저 건물들 파리만 날리고 막 금 가고 막 그러겠죠. 저런 것들 만들어 놓은 멍청함, 되지도 않는 원산 관광의 개꿈을 키우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